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연 읽어주는 마케팅 귀요미들 사마귀입니다. 왕 사마귀. 저희가 이제 이 사마귀라는 컨셉으로 좀 새롭게 찾아왔는데요. 사마귀라는 이름처럼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때마다 고민이 있으신데 좀 잘 디테일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좀 댓글로는 창피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너무 길잖아요. 길면 맞아요. 이만큼이어서. 그래서 그냥 따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2개 정도 좀 뽑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읽으면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민이거든요. 첫 번째 고민은 한번 사랑님이 사랑님 한번 네. 볼까요? 안녕하세요. 런칭한 지 1년 정도 된 기초 화장품 브랜드 대표입니다. 현재 스마트 스토어로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좋대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만 하고 있고 월 광고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 뷰티 업종은 그렇죠. 기본 입찰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광고비는 나가는데 로아스가 100%도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리뷰나 상세 페이지부터 광고까지 직접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행사가 없으신 상황이십니다. 네, 근데 광고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생활이 빠듯해서 부업으로 다른 일도 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뷰티는 부업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더 늘리는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해주실 마케팅 조언이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런칭한 지 1년 정도 되면 거의 신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고 있고 매체는 파워링크 쇼핑검색 네이버만 진행하고 있고 월 광고비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로 그래도 좀 저가하긴 하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컨설팅이나 로아스 개선 쪽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조언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기초 화장품이다 보니까 네이버는 입찰가 경쟁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만약에 로션 이렇게 한번 쳐도 입찰가 엄청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 좀 더 투자를 하셔라. 예를 들어 월 광고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그냥 월 광고비를 쇼핑 검색에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실제로 키워드들이 화장품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3,000원대에서 맞아요. 5,000원대까지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000원이 나가면 맞아요. 이게 제품이 비싸지 않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랑님한테 사연 그쵸. 주신 분 제품이. 그래서 5,000원씩 3번만 클릭할 때 그쵸. 거의 5,000원이 화장품 가격이 이제 맞아요. 거의 되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쇼핑 검색에만 아예 치중을 해서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효율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입찰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 입찰가라는 게 사실은 키워드마다 다 입찰가가 다른 부분이어서 지금 기본 입찰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신 게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기재를 안 하셨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대표 키워드 위주로 많이 세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그대로 그냥 쓰시거나 이런 경우는 입찰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랜덤 노출이긴 하지만 그 기본 이제 세팅할 수 있는 소재명 자체를 조금 세부 키워드 위주로 예를 들어 선크림이면 그냥 선크림보다 20대 여성 선크림 뭐 무자극 선크림 이런 식으로 조금 앞뒤로 좀 단어를 붙여주시면 조금 입찰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입찰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품질수 관리를 조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썸네일도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 소재를 변경하다 보면은 여기서 무조건 품질수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를 좀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같은 만약에 1,000원이더라도 원래는 뭐 3, 2위 정도였는데 이게 1,000원이었는데 1위도 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품질수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소재를 조금 다양화하는 거, 조금 세부 키워드로 좀 위주로 세팅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썸네일이나 이런 거를 좀 계속 변화를 하면서 품질지수를 올려서 그 낮은 입찰가에도 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 사랑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정할 수는 없지만 쇼핑 검색에서 이제 쇼핑 검색에서는 소재명을 좀 다르게 해서 뭐 소고점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대 여성 뭐 선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화장품은 제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약간 그 지성 건성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소고기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시즌성도 또 연결시켜서 뭐 겨울 선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 촉촉한 선크림 이런 식으로 조금 제형이나 아니면 시즌에 맞는 그런 뭔가 소고점을 적어주시면은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인 소고점이랑 세부 소고점 이렇게 나눠서 입찰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것도 세부 키워드별로 이제 사실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저희의 노출 순위도 맨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만약에 쇼핑 감사 집중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대행사 끼시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키워드 같은 것도 저희가 맨날 모니터링 하면서 맞아요. 이제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파워링크는 만약에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브랜드 명만, 브랜드 명만 이제 브랜딩용으로다가 넣어주시고 맞아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쇼핑 감사에 몰빵하시는 게 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월 광고비 200만 원에 300만 원 쓰시면 파워링크는 제 생각에는 월에 10만 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쇼핑 검색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또 품질 지수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품질 지수가 여기 지금 로아스가 잘 안 나오고 그쵸. 좀 관리가 약간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품질 지수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2로 막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죠. 막 사랑님만의 좀 품질 지수 올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지수가 뭔가 이렇게 낮다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네. 계속 그냥 매주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맨날 보다 보면은 입찰가도 맨날 조정하고 맨날 소재 소재명 바꾸고 맨날 JQ 추가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 품질에서 올라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약간 뭉뚱그려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노출도 있고 그에 대비 클릭도 있고 클릭 대비 전환까지 다 따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세부 내용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위에 클릭률을 높이는 게 일단은 첫 그쵸, 번째로 그쵸.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낮으면은 저는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고 다시 세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조금 낮았던 그 어떤 기반이 있어서 새로 세팅을 해도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낮아졌던 걸 다시 올리는 것보다 그냥 그쵸, 새로 힘들죠. 세팅을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뷰나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피부가 민감성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 꼼꼼하게 보고 아. 리뷰에서 제 민감성을 찾아서 만약에 민감성 후기가 없어요. 아니면 민감성 분들이 나쁜 후기를 남겼어요. 그럼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좀 크거든요. 이게 한 번 뒤집어지면은 막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피부가 엄청 좋으신데 아이, 민감성이? 그래 보이긴 한데 그래 보이긴 한데 어.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한 번 잘못 뒤집어지면 진짜 그냥 아예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이 피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느라 어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리뷰 관리는 꼼꼼히 진행해 주셔야 되고 상세 페이지 부분도 사실은 제형이나 뭐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바르는거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음절 넣으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사랑님은 뭐 특별히 좀 내가 이 성분이 있으면 좀 뒤집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 그 어플 있잖아요. 아, 화팅 화해. 어플. 거기 어플을 봐서 그 위험한 것들을 싹 다 봐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그래 조금 그 위험하게 많다 하면 아예 안 사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꼼꼼하게 봐서 그런 성분도 완전 세세하게 기재를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뷰티 업종 광고를 하지만 사실 제가 바르는 거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긴 해서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성분도 사실은 좀 빠삭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뭐 어성초가 안 맞아 이런 분들은 뭐 이거 빼고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기입을 해주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화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향료나 이런 위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좀 안 쓰게 되는데, 사랑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은 특히 그쵸.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는 성분에 자신 있다 하는 브랜드들은 화해 광고하시는 것도 좀 좋은, 화해 광고.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브랜드고 이제 300만 원 정도 최대 사용하시는데 로아스가 지금 100%로 안 되는 되잖아요. 거죠. 근데 사실 검색 광고만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시더라도 DA 광고를 통해서 유입수를 좀 최대한 많이 끌어오셔야지
이제 한 3, 4개월 뒤부터는 그게 전환으로 다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조금 관리를 뭐 저희도 이제 SNS 그 메타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뷰티 광고도 지금 경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받으셔서 좀 메타 광고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에서 200 정도를 아예 그냥 메타 광고로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스마트 스토어로만 맞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쵸. 이제 여건이 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진짜 장기적으로 아, 보셔야 된다. 자사몰을 좀 운영하시고 그걸로 이제 메타 광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저희가 기초 화장품을 정확히 이제 어떤 연령대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인스타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성이라면 무조건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딩 목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화장품을 만약에 로션이라고 하면 기초 화장품은 그 주기 자체가 엄청 그냥 가끔 그러니까 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 주기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번 로션을 사실 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립은 예쁘면은 사실은 이거 예쁘네 하고 이달에 사고 다음 달에 가을 신상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로션 같은 거는 정착하면은 잘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좀 우리 브랜딩을 하는 게 사실은 뷰티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는 부분 맞아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 광고를 하면 좋은 게 타겟팅을 좀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80 이내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리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또 방금 구매했는데 다시 노출돼봤자 사겠어요. 그렇죠. 안 사죠 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7일 이내 구매자는 제외하고 노출을 그쵸,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타겟팅을 세분화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몇 명 들어와 계신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전 추가로 제가 이제 화장품 맡았던 분들이 조금 이제 저 정도 광고비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쯤의 광고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쿠팡 광고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율 괜찮았다라고 맞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뷰티 브랜드는 어쨌든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쿠팡은 잠깐 반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사실 수수료 높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뷰티 브랜드가 쿠팡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좀 많이 슬퍼가지고 네이버를 떠나서 자꾸 이제 그런 매출적인 부분만 보시니까 맞아. 자꾸 그쪽으로 빠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수료나 뭐 장기적으로 저희 이제 브랜드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는 쿠팡 쪽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멀리 하시고 먼저 이쪽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부가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만 집중하시면은 언젠가는 이제 조금 빨리 이제 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쿠팡이 저도 이제 그냥 네이버로 하면 100% 200%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쵸. 쿠팡으로 하면 뭐 500%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근데 항상 물어보면은 데이터적으로 뭐 메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모르고 그냥 그 쿠팡 MD가 해주는 대로 로아사 잘 나오네 이런 식으로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고객 파일을 그쵸. 늘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쿠팡만 하시면 어쨌든 수수료 부담도 한 30%인가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브랜딩 자체를 키워나가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몇 달 뒤를 봤을 때는 쿠팡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 CPC가 비싸서 경쟁사 클릭과 광고사 클릭이 쿠팡 대비 엄청 많은 것 같다고요? 네이버 CPC가 비싼 건 일단은 인정합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인정을 하고 경쟁사 클릭과 광고사 클릭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네이버 쪽에서도 조금 막으려고 부정 클릭을 막는 그런 게 자체적으로 있긴 있어요. 네, 거기다 스마트 스토어는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쿠팡밖에 없으신 걸까요? 스토어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도 아직은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쿠팡 수수료 30%는 물류비 포함이죠. 그쵸.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부정 클릭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뭐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없으면은 경쟁사
클릭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쵸.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뷰티 쪽은 그렇게 부정 클릭이 많이 발생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광고사 클릭은 대행사 클릭 말씀하시는 건가 저희는 모르겠는데 그거 네. 그렇게 되면 저희 페널티 걸려가지고 맞아요. 저희 바로 이제 이거여가지고 네.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클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부정 클릭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체사 네이버 측에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페널티가 그거는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가 하락세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왜냐면은 잘 되는 브랜드들은 계속 잘 되거든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오히려 자사몰보다 효율이 좋을 때도 많고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매체에서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 광고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더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경향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자사몰로 타고 들어가면 회원가입이나 뭔가 이렇게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딨지? 베스트 어딨지? 뭐 어떻게 찾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딱 네이버 플랫폼이다 보니까 딱 들어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모바일은 확실히 스마트 스토어가 좀 보기는 친숙한 느낌이 있으니까. CEO 꿈나무 게이트님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할 때 키워드 리스트를 보통 어떻게 추려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리스트를 보통 어떻게 추리는가?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뭐 네이버 뷰티나잇이라고. 그쵸. 이거는 업종마다 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뷰티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업종을 말씀 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네이버 키워드 활용을 하고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매체마다 데이터 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 활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조합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도 쓰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 들어가면은 도구에 키워드 생각이 안 나. 키워드 관리? 키워드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제 썼는데? 잠깐만, 좀 검색 좀 해볼게요. 하여튼 맨날 쓰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순서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버티니까. 이뤄가지고 맞아. 키워드 도구였다. 맞아요. 도구에 키워드가 도구에 키워드 도구를 네, 누르시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수분 크림을 판다 그럼 수분 크림을 검색을 하세요. 그럼 이제 연관 키워드들이 쫙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받으셔서 클릭률이 높은 거, 전환율이 높은 거,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내림차순으로 쫙 뽑으셔서 그 중에서 내 제품과 좀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만 또 추리셔가지고 관련 없는 키워드들도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제외하시고 이제 그 목록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간편하게 키워드 관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모든 기본적인 메인 키워드들은 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세팅은 엄청 간단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리스트, 그러니까 매체사에서 이렇게 뽑아주는 뭐 이렇게 제가 해서 하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넣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저는 이제 저희 상품의 경쟁사 키워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짝 보면서 이제 저희 것도 적용을 시켜보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고하기도 하고 저희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벌써 30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다음 22분인데요. 다음 것도 사연이 사연 빨리 읽어볼게요. 길어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윤희대리님이 한번 좀 컨설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션이랑 선크림, 수분크림 등등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마케터입니다. 광고한 지는 3, 4년 정도 됐고 현재 스마트 스토어로 네이버 검색 광고와 메타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색 광고는 40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매출액이나 로아스를 좀 더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유지 중이라서 고민이에요. 일단 읽을게요. 그리고 이상하게 메타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하면 픽셀이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시보드로 전원이 다 잡혀서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엔티서스 심어서 광고하는데 엔티서스 데이터에 찍히는 전환보다 대시보드에 찍히는 게 훨씬 많아요. 연령대는 20에서 55세 여성으로 진행하고 유사 타겟 3%로 180일 이내에 방문자 타겟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 광고는 300% 내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고객층이 넓어지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딱 뭔가 성장을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아스는 나오지만 여기서 사실 회사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맞죠. 더 성장해야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이거랑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CEO 꿈나무 게이트님 것도 읽고 같이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CEO 꿈나무 게이트님이 메타 광고 진행 시에 자사몰과 메타랑 연동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한 건가요? 아이맵을 쓰고 있는데 아이맵에서는 메타랑 연동시켜야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던데 보통 메타 광고로 유입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자사몰에 픽셀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맵이면 아이맵에 로그인 호스팅사 로그인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픽셀 설치가 다 있어요.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거랑 이제 메타 광고랑 연동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메타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건 아니면은 다른 뭐 자사몰로 자유유입 하는 그 데이터건 다 픽셀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픽셀을 통해서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전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광고를 통한 유입은 대시보드 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사실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클릭수를 유입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전환 매출액 뭐 로아스는 광고를 통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픽셀을 어쨌든 아이맵이랑 연동을 해야 뭔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너무 어려운 홈페이지가 아니면은 마케터가 보통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블로그 찾아보셔도 나와 있거든요. 아이맵은 고객센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나무 게이트님이 이걸 픽셀 설치부터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혼자 하시려면은 이게 아무리 좀 보면서 해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뭐 대행을 맡기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해드릴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랑 대행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원래는 이게 그 개발자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인데 사실 독립몰이 아니고 아이맵이나 호스팅사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서 많이 해봤어요.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을 좀 더 보면은 광고한 지 3, 4년 정도가 됐고 로아스가 이제 4,500% 메타 광고도 300% 내외 나오면은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맞죠. 요즘에 이제 화장품 광고 쪽이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이제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뭔가 더 성장하거나 이게 회사가 커지기가 힘드니까 안정화는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파일을 늘리시려면 일단은 예산 자체를 DA 광고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하시면 유입이 스마트 스토어로 되고 그럼 픽셀에 데이터가 안 쌓이고 그쵸. 그러면 리타겟팅도 잘 안 되고 맞죠. 이제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사몰로 광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자사몰로 했을 때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다 하시면 50대 50으로 예산을 나누셔서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좀 효율을 비교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조금 겁나셔서 안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자사몰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픽셀이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시보드에 전환이 다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픽셀을 설치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랜딩만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해도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자사몰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시보드에 전환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냥 차라리 자사몰로 좀 랜딩 페이지를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엔티소스를 심어서 광고를 하는데 엔티소스 데이터에 찍히는 전원보다 대시보드 찍히는 게 훨씬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사몰에서 구매가 훨씬 많다는 거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는 20대에서 55세 여성으로 진행하고 유사 타겟 3%, 180 이내 방문자 타겟 설정.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거고, 이제 메타 광고도 유사 타겟으로 이제 타겟팅을 어쨌든 리타겟팅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이제 리타겟팅이 확실히 되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도 어쨌든 타겟팅도 진행하고 있고, 로아스가 300% 내외지만 여기서 저는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사몰로. 왜냐면은 그거를 했을 때 타겟을 엄청 광범위하게 넓혀서 신규 고객을 모집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은 그 계정당 최대 1개나 2개, 2개까지만 해야지 중복 타겟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 타겟을 확 넓히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드밴티지 예전에 한번 돌려봤었는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생각보다 로아스가 잘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저도 이제 약간 이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신규 고객 유입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럼 모스가 훨씬 많이 쌓이거든요. 그럼 확 쌓인 걸로 다시 리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180 이내 방문자 리타겟팅. 그다음에 뭐 구매자는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 하기에도 이게 생각보다 엄청 효율이 좋고, 그러니까 메타에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을 밀어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쵸. 그만큼 이제 효율이나 신규 고객을 넓히는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A/B 테스트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트 단위로 뭔가 소재 효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메타 측에서. 네.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시면 뭔가 소재 효율을 높이고 좀 로아스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말하다 보니까 30분이 다 됐네요. 너무 시간이 빨라요. 빠르고. 혹시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댓글로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그러면 여기 이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 한번 보시고, 저희 뭐 사랑님이랑 저 이제 사내 번호가 있잖아요. 1174나 449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자세한 마케팅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 주실 분 있을까요? 약간 한 32분 정도까지 기다려볼까요? 전화 주시면 진짜 막 세세한 거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돼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뭐 꼭 광고 이제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도 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님 오늘 아침에도 네. 전화 받다가 왔잖아. 저한테 이미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좀 하다 왔는데, 맞아.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메타 광고나 뭐 사실은 요즘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스마트 스토어인데 메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일단은 로아스적인 부분에서 불만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막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맞아요.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사실 소재를 뽑는 게 그쵸. 솔직히 거기잖아요. 화장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걸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최대한 뭔가 눈에 딱 들어오게 눈에 띄어 보이는 소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 기획 부분도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조금 갇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레퍼런스 같은 것도 좀 이런 소재 효율이 좋았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라고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전화 주시면 주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레퍼런스를 좀 드리는 걸 서비스로 한번 제공해 드릴까요? 전달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저희가 이제 소재 레퍼런스 한 10개 정도 뽑아서 전달 드리는 거예요. 10개나요? 아니야. 그냥 퍼드리겠습니다.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한 5만 명이 보고 계신데 그 5만 명이 다 지금 네. 약간 부끄부끄한 상태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저희 이제 약간 사마귀들 네. 컨셉 저희- 잡고 왔는데 네. 재밌잖아요. 사마귀로 한번 조금 여러 번 방송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연도 재밌고. 근데 좀 실제, 귀요미들에서 약간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까봐 좀 걱정. 그런 분들 그냥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가져온 사연들이 물론 이건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제 사연이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해요. 광고주분들의 사연이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로아스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메타를 하고 있는데 뭐 좀 데이터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문의 주시는 게 거의 공통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비슷한 사례고 저희도 이제 이거에 따라 개선 사례가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35분까지만 지켜보고 꺼도 될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한 40분 정도까지만 기회 드릴게요. 40분까지만 아 6분 남았다. 이거 조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솔직히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상담 받고 이렇게 컨설팅 받는 게 사실 흔치가 않아요. 맞죠. 이거 공짜로 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자, 월 광고비 200에 300이면은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 쇼핑 검색을 진행하셔라. 입찰가가 너무 높다. 이거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셔라. 이거 손 글씨를 짓을- 빨간색으로 할 수 있나요 혹시? 아 이거 한번 글씨가 되면 좋을 텐데. 글꼴? 오. 아 근데 검정색이 색깔이 없네요. 어쩔 수 그러나 없죠. 봐요. 폼질수록 썸네일 변경. 이게 만약에 많이 낮다 하면은 아예 삭제. 재생. 재생요? 다시 만다는 거 뭐라고 하죠? 재세팅? 아, 재세팅. 맞습니다. 로어스가 비판도 안 돼서 고민입니다. 리뷰나 상세 페이지부터 신경 쓰는데 그래도 신경 쓰셔야 그리고 제외 키워드도 좀 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외키. 꿈나무 게이트님이 메타 광고에서 세부 타겟 일주일 이내 구매자 제외 이런 거는 메타에서 광고 세팅 설정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메타에서 이제 전환 캠페인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맞춤 타겟 기능이 있어요. 맞춤 타겟 기능에서 이제 뭐 180 이내 방문자 그렇죠. 에게 노출 그리고 뭐 7일 이내 구매자 제외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할 수 있고 뭐 14일 이내 구매자 제외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이 있는데 뷰티 업종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에 유입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트래픽을 쓰시고 근데 이제 전환도 놓치기 싫다 그러면은 뭐 트래픽 7, 전환 그쵸, 3 3. 아니면 뭐 5대 5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트래픽도 너무 이제 아예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맞죠. 좀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리타겟팅은 이제 그 일주일 이내 구매자 제외 뭐 180 이내 뭐 방문자 그런 게 다 리타겟팅이잖아요 사실. 그쵸. 리타겟팅 비중은 한 전체 광고에서 7대 3 그러니까 30% 정도의 예산만 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타겟팅이 3인 거죠? 네. 왜냐면 모수 자체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그쵸. 너무 많이 차지해버리면 사실 모수가 너무 적어지고 맞아요. CPC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건 30%만. 30%는 꿈나무 게이트님은 어떤 광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뭐 어떤 걸 판매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이디를 보니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꿈나무, CEO 꿈나무 그게 좀 CEO가 되고 싶으신 분이실까요 혹시?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입 후 자사물 구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격 오늘 네. 두세 분이 좀 질문을 엄청 그니까요. 디테일하게 잘 주셔가지고 보고 깜짝 다른 놀랐잖아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뷰티이시구나. 뷰티 전문이에요 저희가.
그래요. 아유 뷰티. 저희 본부랑 팀 내에서 뷰티 전문 저희가 거의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만약에 뭐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뭐 데이터 같은 걸 좀 보고 그런 디테일하게 또 약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좀 보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쵸. 40분까지 만약에 전화 없으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바쁜 아침인데 할 게 너무 많고요. 맞아요. 돌아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 본부다 보니까 이제 좀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맞죠. 본부잖아요. 그래서 좀 광고주 수도 너무 많이 받지 않고 좀 한정돼서 받고 있거든요. 관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사물 리뷰가 아직 20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50개 쌓고 광고 돌리는 게 나을까요? 리뷰, 그러니까 광고를 리뷰 쌓는 거 기다리다 보면은 또 그쵸. 전환을 빨리 내야 되는데 광고를 늦게 돌리면 그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리뷰를 너무 이제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광고에서 리뷰가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리뷰 작업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있어요. 예. 자사몰 리뷰는 이제 자유롭게 좀 관리 가능하잖아요. 직접. 맞죠? 그러니까 그거 좀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뷰가 많이 쌓이면 또 리뷰가 많은 걸로 광고를 또 소재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그쵸, 맞죠. 네. 뭐 이거 관련 부분은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거 맞아요. 전 세계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라 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거든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 주시면은 살짝 말씀드릴게요. 40분이에요. 어떡해요. 그래도 오늘 질문이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좀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꿈나무 게이트님 이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쵸? 텍사스님이랑 저희는 퇴근 꽃나무여가지고 벌써부터 퇴근을. 언제 퇴근 시켜주지? 성과 내야죠. 맞아요. 오늘 혹시 저랑 같이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요? 사랑마케터님이랑 처음 이제 사마귀로 좀 그럴까요? 왔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마귀 활동 이제 활발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룹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저도 유니델리님이랑 같이 진행해봤는데 이 아이디를 유니델리님 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뷰티는요 하고서 막 네이버는요 메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 맞아.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고민이시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자세하게 컨설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꿈나무 게이트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냥 설명하다 보면 너무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연을 갖고 얘기하니까 훨씬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랑님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요. 유니델님이 아주 그냥 제대로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조금 텐션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저희 사마귀는 또 1월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회사 이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맞아요. 넓은 곳으로 가고 좋은 곳. 그러면 그래가지고 1월은 좀 바쁘니까 네. 2월에는 사마귀로 많이 찾아뵙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